70대의 원양어선 사업가 민태석은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비 내리는 날이면 언제나 그랬듯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저렸죠. 젊은 시절 그는 아내와 어린 딸을 두고 사업을 위해 바다로 떠나야 했습니다. 출항 전날 밤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1년만 기다려줘. 그날 밤 잠든 아이의 이마에 입맞춤하며 속삭였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영아, 아빠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어요. 배가 폭풍우를 만나 사고를 당했다는 소문이 고향에 퍼졌고 모두가 그를 죽은 사람으로 여겼죠. 실제로는 그는 구조되어 낯선 섬에서 회복하는 중이었지만 통신 수단이 끊긴 상태였어요.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민태석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아 병을 얻었고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더 끔찍한 것은 6살 배기 딸 지영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죠. 동생 민태준과 그의 아내는 아이가 어머니의 죽음 이후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경찰 수색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형, 정말 미안해. 조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민태석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엄청난 부와 성공을 이루었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오늘도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민태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동생 가족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동생과 그의 아내, 그리고 조카 민태석. 그들은 끊임없이 태섭이를 후계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태석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남아있었어요. 봄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민태석은 지방 출장길에 우연히 시골 마을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하늘색 간판이 달린 하늘정원이라는 소박한 카페였어요. 문을 열자 은은한 커피 향이 그를 반겼습니다.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은 그는 문득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죠. 왠지 이곳이 낯설지 않았어요. 주문하시겠어요? 29살쯤 되어 보이는 여종업원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포니테일에 긴 소매의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민태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딘가 무척 익숙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자신이 왜 그런 느낌을 받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립니다. 종업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민태석은 그녀가 커피를 만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손동작, 걸음걸이, 심지어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느껴졌죠. 여기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내려놓자 민태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종업원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지영이라고 합니다. 김지영이요. 민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영. 그의 딸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였죠. 성이 달랐으니까요. 그는 실망감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민태석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세상에는 지영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이상한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카페 안은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민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실수로 물컵을 쏟고 말았어요.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지자 지영이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닦을게요. 지영이 급히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태석의 시선이 그녀의 팔뚝에 고정되었죠. 거기에는 나비 모양처럼 생긴 깊은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민태석의 눈이 커졌어요. 그의 딸도 어릴 적 화상으로 인해 똑같은 위치에 비슷한 모양의 흉터가 있었거든요. 그 흉터, 어떻게 생긴 건가요? 민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민태석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있나요? 지영은 테이블을 닦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요. 7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제가 입양됐거든요. 민태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입양이라니. 그의 딸 지영이 실종된 나이가 6살이었죠. 너무나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지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태석은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혹시 저녁에 시간이 있으신가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수긍했습니다. 오늘 8시에 마감이에요. 그 이후면 괜찮아요. 민태석은 카페 근처 레스토랑에서 지영을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이 여자가 자신의 딸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확인할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죠. 8시가 조금 지나 지영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민태석 앞에 앉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했어요. 사실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 민태석은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혹시 당신이 내 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지영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민태석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원양어선 사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던 일 돌아왔을 때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딸은 실종되었다는 비극적 사실,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이 민지영이었다는 것까지. 무엇보다 딸의 팔에 있던 나비 모양의 흉터에 관해 설명했죠.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지영이에요. 제 양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민태석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가장 확실할 거예요. 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작은 희망이 교차했어요. 그녀도 항상 자신의 과거에 대해 궁금했던 게 사실이었죠. 7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은 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알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결심했어요. 검사를 받아볼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병원에 방문하여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린다고 했죠. 기다리는 동안 민태석은 초조했지만 지영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거리를 유지했어요. 그저 가끔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어요. 병원에서 봉투를 받아든 민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영도 긴장한 표정으로 그의 옆에 서 있었죠. 함께 봐도 될까요? 민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봉투를 열자 결과가 적힌 종이가 나왔어요. 그들은 함께 내용을 읽었습니다. 부녀관계 확률 99.99%. 민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아, 내가 정말 내 딸이었구나. 지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뿌리를 드디어 찾은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죠. 그녀가 알고 자란 부모님은 김씨 부부였고 그들이 입양했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들은 적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제가 실종된 건가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태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나도 정확히 모른단다.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동생 부부가 내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무언가 이상했던 것 같아. 한 가지 기억나요? 아주 희미하게. 지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차에 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멀리 데려갔죠. 너무 무서웠어요. 민태석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설마 동생 부부가? 하지만 그들이 그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가 죽은 줄 알았다면 재산을 노리고 그랬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지영아, 내 집에 한번 와볼래?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이야. 지영은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민태석의 대저택으로 향했어요. 지영은 처음 보는 호화로운 집에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도 들었죠. 민태석은 지영을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어떤 기억이 나니? 지영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민태석은 그녀를 과거 지영의 방으로 데려갔어요. 방은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분홍색 벽지와 작은 책상, 인형들이 놓인 침대까지. 지영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이 방, 꿈에서 본 것 같아요. 민태석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사진첩을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민태석은 지영의 어린 시절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펼쳤죠.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민태석과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지영과 함께 민태석의 동생 부부가 함께 있었습니다. 지영이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왜 그래, 지영아? 무슨 일이야? 민태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사진 속 민태석의 동생 부부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람들, 너무 무서워요. 민태석은 놀랐습니다. 너, 기억나니? 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히는 아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조여들고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마치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 민태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동생 부부가 무언가를 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 했죠. 지영아, 내가 진실을 찾아낼게. 약속할게. 민태석은 가장 먼저 동생의 아들 태섭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민태섭은 아버지와 달리 비교적 정직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민태석은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태섭아, 내게 물어볼 게 있다. 민태섭은 긴장한 표정으로 삼촌 앞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삼촌? 민태석은 지영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을 알아보겠니? 태섭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사진을 가만히 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촌, 누나죠. 민태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럼 내가 알고 있었단 말이냐? 민태섭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사촌 누나를 쫓아낸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렸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죠. 민태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쫓아냈다고? 태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삼촌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은 삼촌이 죽었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삼촌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사촌 누나가 있는 한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 딸을 내쫓았다는 말이냐? 민태석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느 날 밤 부모님이 누나를 데리고 멀리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 후로 누나의 이야기는 금기가 됐죠. 부모님은 누나가 실종됐다는 거짓말을 꾸며냈고요. 민태석은 주먹을 꽉 쥐며 상처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동생이 자신의 친딸을 버렸다니. 그것도 돈 때문에. 삼촌, 정말 죄송합니다. 어릴 때는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크고 나서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촌 누나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태섭의 고백을 들은 민태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생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지영에게도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했죠. 지영은 두려워했지만 민태석이 옆에 있어준다는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날 민태석의 동생 부부가 집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거실에 앉아 민태석이 자신들을 왜 불렀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그때 민태석이 지영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누구? 동생 민태준의 말이 흐려졌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죠. 민태석은 지영과 함께 동생 부부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결연함이 가득했어요. 동생,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나? 민태준과 그의 아내는 얼어붙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당혹감이 그들의 얼굴에 역력했죠. 이게 무슨 소리야, 형? 민태준이 마침내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민태석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딸이다. 내가 버렸다는 지영이. 동생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태준의 아내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버님. 오해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짓을. 민태석은 그들의 변명을 냉정하게 잘라냈어요. 태섭이가 모든 걸 말했다. 너희가 내 딸을 버렸다는 사실을.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민태준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형, 그때는 형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우리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내 딸을 버렸다고. 민태석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돈 때문에. 지영은 그저 동생 부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이제 분노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죠. 서서히 기억의 조각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밤중에 깨워서 차에 태웠죠.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낯선 곳에 버렸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길을 잃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민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딸이 겪었을 공포와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이제 내 가족은 오직 내 딸뿐이다. 너희와는 더 이상 엮이지 않겠다. 그는 동생 부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애원했지만 민태석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민태섭에게는 다른 선택을 주었죠. 내가 정직하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내 부모와 달리 넌 나에게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움을 청해도 좋아. 세월이 흘러 민태석과 지영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찾았고 민태석은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던 아버지의 역할을 맡았어요. 그들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지나온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민태석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천천히 하면 된다. 내 옆에서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마음껏 받아라. 지영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겠지만 서로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바다처럼 넓은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 안으며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했어요.